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맞고 틀어맞고 그래서 될 문제인가요?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때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금 보유량은 저기 밑에 있어요. 비트코인과 크립토 전환에 관한 것을 국가적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특히 금융 상품화하는 부분, 산업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들,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하에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 얘기는 이제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마켓이냐? 이 크립토 마켓, 디지털 자산의 마켓에서는 대한민국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무시 못하는 나라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뭐냐면은 미국 달러화하고 우리 원화하고 유로화하고 네. 뭐 터키 리라화, 일본 제페니즈 옌, 이것들을 크립토 마켓에서 피아트 머니의 트레이딩 볼륨이거든요. 오, 자, 이렇게 커요? 대한민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 다음으로 거래 볼륨이 큰 마켓이에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야, 진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로화. 아니, 대박이다, 대한민국보다 유로 경제 다 합치면 훨씬 그래도 유로 만만치 않잖아, 솔직히. 그럼요, 크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크다. 그거는 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코인 거래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크립토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잘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 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관심도 혹은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면 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나라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량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 8% 정도 될 정도로 거래소가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이 크립토 마켓의 압도적인 영향력, 이거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시장, 소위 말해 제도권, 이것이 이 크립토 마켓,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상장 기업들이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상장 기업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뭐 예전에는 다 크립토 그냥 회사였어. 뭐 무슨 뭐 비트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뭐 알트코인 같은 걸 사야지 그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하는 그런 상장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장 기업들, 그리고 또 상품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지금은 뭐 대부분 그 상품화라는 것이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뭐 이더리움 정도 이게 다지만은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승인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조화 금융 같은 것들 나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가 차지하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 영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전에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바이낸스, 뭐 이 시장의 패자였지. 거기에 업비트, 뭐 코인베이스, 뭐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앞으로 전형적인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또 상장 기업들이 관련한 사업들을 비트코인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이것들을 전략자산으로 삼고 막 국가들끼리 보유하는 걸 경쟁을 하고 여기에 또 향후에 또 뭐 연기금 같은 거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걸 생각하면은 거래소 중심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했다라는 거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ETF, ETP 상품 전혀 안 돼 있고 해외 투자도 못하게 막혀 있고 정부 보유 없고 상장 기업들 계좌 개설도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한글로 제가 작성했는데 글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캡처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국회 발의됐죠, 이번에.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고무적이긴 해요. 예.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네,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국회 발의가 됐고 또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비트코인 ETF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다 내셨었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속도가 진짜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예. 모든 나라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한 3년, 5년 전에 이거 했으면은 천천히 해도 사실 될 뻔했어요. 근데 이 제도적인 거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자, 우리나라는 트래블 룰 같은 규제하는 것들은 또 제일 먼저 했어. 뭐 이유는 있죠. 당시에 너무 과열을 보이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는 또 많이 놀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지만은 이 시장에 저는 또 18년도부터 들어왔던 입장에서는 정말 열정적인 어떤 창업자들이라든지 사업가들 지쳐 나가 떨어진 경우를 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뭐 파산한 경우도 너무 많고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어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좀 들어왔다가 다 다시 업계로 돌아가 버리고 뭐 AI로 넘어가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단계인데, 제도 마련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 마련이나 허용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빨리 내면서, AI 투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맞먹는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영역이고. 제 생각에도 지금 제도나 이런 게 법이 좀 뒤쳐졌더라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요. 지금 일본, 유럽 뭐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느긋하게 느려진다. 막 이렇게 끌고 해갖고는, 아까 우리가 금 얘기도 했지만은, 정부 간에 만약에 뭐 이게 뭐 원치는 않지만 제3차 대전 터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정부 간의 신뢰를 보는 거는 결국에는 외환보유고 뭐 갖고 있어. 이태리 같은 나라가 그래도 방귀 뀌는 이유가 뭐 없어요. 근데 금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어. 그런 나라들이. 그 우리나라 어때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금 보유량은 뭐 40몇이 뭐 이렇잖아요. 저기 밑에 있어요. 어디 내밀지도 못합니다, 명함을. 몇 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좀 용기 내가지고 좀 금 샀다가 가격 빠지니까 또 막 비난해버리고. 물론 지금 이제 다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보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장내 파생 상품 시장 대한민국 압도적인 1위였었거든요. 코스피 선물. 뭐 물론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규제로 완전히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크립토 마켓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에너지도 있고 산업 영역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박경철의 W, 그때 당시에 인터넷 산업에 투자했으면 엄청난 기회를 얻었을 그 W에 준하는 이 크립토 산업을 저는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전환에 관한 것을 국가적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수급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듯이 기관들이 제도권화되는 시기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쵸. 것도 만만치 않게 크립토 시장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 이거 되는 사업이다. 되는 사업이죠. 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 많다.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2018년에도 그랬고요. 우리 활발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다 많이 뺏긴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뺏겼지. 안타깝죠. 그리고 2022년인가요? 이제 루나 사태 터졌을 때도 사실 우리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들이 크립토 시장 와가지고 막 맞아요.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져 버렸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쟤네들 너무 혈기왕성한 건 좋은데 저러다 사고 난다. 그리고 사고도 걔네들 났잖아. 원천적으로 막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서 사고 안 나고 피해자 없이 이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사고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고들은 성장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이거 사고 쳤으니까 막아야 된다. 크립토로 전환되는 거는 이거는 뭐 시대적인 어떤 변화인데,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막고 틀어막고 그래서 될 문제인가요?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출항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난파될 일도 없어요. 출항을 해야지 뭐 고기도 잡고 뭐 어디 신대륙도 발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가 날 만큼 긍정적으로 사고가 열심히 난 했다는 것 거지. 자체를 가지고 문제시 삼아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오케이. 네, 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고가 난 걸 가지고 그 뭐 사고 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사실은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아,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관심과 열정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법인 계좌가 빨리 돼야 돼요. 아하. 이 지금 5단계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해갖고 언제 합니까? 이 단계로 해갖고는 제가 볼 때는 좀 화세월이고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 ETF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ETF, 현물 ETF 도입하려고 하면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거든요. 선물 ETF도 먼저 좀 경험해봐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선물 마켓도 있어야 돼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비트코인 그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겠다,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겠다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 포석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나름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그 허용하겠다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선물 마켓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게 되면은 이제 ETF 상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칭 마켓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특히 금융 상품화하는 부분, 그리고 상장 기업들이 여기에 어프로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뭐 채굴 기업들도 나오고 한국형 스트래티지나 한국형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도 나오고 메타플래닛이 지금 작년 4월달에 비트코인을 처음 샀습니다. 1년 2개월 됐잖아요. 지금 6월이 1년 2개월도 안 됐지. 1년 1개월 좀 넘었습니다. 네, 1년 됐네요. 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주가 50배 올랐어요. 5,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을 한 1억 정도 들고 있었으면 지금 50억 가상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이례적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우리가 뭐 금융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옛날에 우간다한테도 뒤졌다고 해가지고 뭐 IMD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크립토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2의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산업 육성하고 뭐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우리 위스퍼드 리서치 연락처 저 이메일 주소 있네요. 네. 수목@위스퍼드리서치.com 여기로 정부 관계자든 기업 관계자든 연락 좀 주시면은 찾아뵙고 좀 디테일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제 기존에 너무 잘 해주셨던 그 산업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한테 밀려 뭐 때문에 이래저래 그쵸. 많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현실이에요. 뭐 미국으로 또 많이 가버리고 좀 제조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뭐 다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좀 되겠는데? 왜 빨리 해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그것이 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꼼꼼하게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면서도 서둘러야 빨리 해야 되니까 되는 이게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한국에 지금 이번 정부가 보니까는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인재들을 다 그 등용하려고 맞아요. 열린 그 채용도 열린 하고. 채용 이걸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인재들이 머리를 다 맞대가지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지금 힘을 모아야 될 지금 때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점심 때 저희 삼촌하고 점심 먹었는데 네네. 제 삼촌이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좀 약간 석학이에요. 네. 네. 바이오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 굉장히 좀 국내에서 연구자 그쪽 분야 1위이시고 글로벌리도 석학이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많이 초대받아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분인데 삼촌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바이오가 너무 지금 빠르게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에도 지난주에 이제 뭐 6월 6일 현충일이고 휴일이었잖아요. 중국은 주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출장을 갔다 오면 이제 난 연구자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주말 휴일이 긴 게 싫은데 거기에 가면은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미중 패권 전쟁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패권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도 그리고 전쟁이라고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원래 미국의 그런 것들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하고 연구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국이 전쟁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크립토는 중국이 안 하잖아요. 아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드러나게는 안 하고 있지만은 뭐 밑에서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쟁이란 건 뭡니까? 전쟁은 가지고 있는 건 총동원이잖아요.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총동원. 모든 자원들을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면 모든 죽으니까.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면에서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워낙 그동안 셌기 때문에 금융 영역이 그래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크립토 산업에 대한 충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네. 느껴집니다. 진짜 잘 됐으면 오랫동안 좋겠어요. 이제 오셔. 우리가 금융산업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뭐 저도 거의 이제 20년 차가 되고 금융산업을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와주셨으니까 네. 비트코인 전망 잠깐 좀 듣고 갈까요? 전망이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오늘 좀 텔레그램 채널에 보니까 뭐 좀 약간 뭐 선언처럼 뭔가 크립토의 버블이 온다면 그쵸, 그런 그쵸.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할까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역사적 고점 근방까지 또 와 있죠. S&P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다시 또 역사적 고점 근방까지 신고가, 와 있습니다. 네, 신고가 근방까지 거의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화되고 있는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SEC가 규제 당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어요. 실무자들 계속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요게 나온다. 이게 나오면은 미국 금융시장을 따라가는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이 이거를 거의 다 카피할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컨트롤 C, 규제하려고 컨트롤 하면은 B. 미국 정부 하는 거 참고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그럼요. 일본 거를 참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오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게 되는 순간 제도화되는 아까 뭐 2035년 이렇게 될 거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저는 닷컴 버블에 준하는 크립토 버블이 올 수 있다. 상장 기업들 중에 크립토 사업하겠다고 덤비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되고 규제 당국도 잘 이해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고 인재들이 여기 몰리고 그래야지 이거를 세계적인 기회나 어떤 걸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외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 그 관련된 수혜주라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이제 정부 바뀌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하면서 또 나오고 기대감들이 또 좀 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막 상한가 치고 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진짜 기대주가 아닌 것들로만 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고 좀 제대로 아닌 기업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적인 정비가 되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이런 환경들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그 윤수홍 대표님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서 크립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도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혹은 국가의 장기 전략을 가지고 좀 빠르게 속도를 가지고 AI에 맞먹는 좋겠다.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